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과학 분야 특화펀드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가 우리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7,632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과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과학기술혁신펀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 특화펀드입니다. 각 중점 투자 분야 운용사 공모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4,010억 원, 인공지능 1,440억 원, 첨단 바이오 1,076억 원 등 총 7,632억 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됐습니다. 과학기술혁신펀드는 모펀드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등이 조성하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에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자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백영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산업화, 안전불감증 등으로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특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구령에 맞춰 심폐소생술을 배웁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따라해봅니다. 적재적소에서 제가 생명을 구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재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 교육을 받고 실행하는 것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일상 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안전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특성에 맞춘 위기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우선 지역 내 산업단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상 재난 상황 시 다국어 안내 등 표준화된 현장 지원 체계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과 작업 환경 사전 예측 방식도 제시됐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시민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장이 가해진 환경에서도 반도체 핵심 소재의 원자 움직임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이동화 교수,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전화균형 계산법과 사람의 뇌를 닮은 그래프 신경망을 결합해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모델에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원자 간 상호작용과 전하 변화를 학습시켜 전기장이 걸렸을 때 원자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반도체 절연 물질인 비정질 하프늄 산화물에 적용해 전기장 인가 시 산소이온 이동 경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정밀 물리 계산과 비교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소자의 절연 파괴 전압까지 예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관세 하나로 전 세계를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황제 영향력이 위축됐습니다. 곧바로 한시적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 15% 글로벌 관세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122조는 무역 적자가 아니라 국제 수지 적자 위기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제 수지는 거의 균형 상태여서 발동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50일이라는 시한부 권한인데다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해 이전처럼 즉흥적인 권한 행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It doesn't really know whether this 15% is going to be accompanied by new specific tariffs decided by the administration or not. 실제로 시장과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더 이상 상수가 아닌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From assuming that this is going to have an immediate benefit, that this is going to cause immediate lower prices. That isn't likely. What this really does is, again, cause a lot more uncertainty. 동맹국들의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협상의 비준을 연기하거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트럼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Senior voices in the European Parliament have already signaled that they will postpone the ratification of the deal that was struck last year. Because they don't know what would be the terms of the deal now. 122조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시한부 카드로 5개월 뒤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곧바로 상대국이 미국을 차별한다는 명분을 쌓아 무제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조사를 반년도 안 돼 끝내겠다는 일종의 억지 속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핑계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아예 막거나 핵심 품목만 골라 때리는 핀셋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황제의 시대는 저물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통상 질서에 더 큰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게 대응할 거라며 우호적인 대미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국도 포함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차별 가능성을 지적해온 만큼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조사가 이뤄져도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빌미로 새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o you can look forward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to seeing all of that come out, and we're going to keep continuity in the program.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며 청원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여부도 다음 달 초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대미 협의 분위기 조성과 관세 환급을 위한 정보 전달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비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 전달될 수 있도록 강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중국 방문 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에너지 농축 및 재처리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는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이 전통 제조업을 넘어 첨단 제조업 전반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며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빼고 로봇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상당한 격차를 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용 로봇은 연구개발 역량에서는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부품 조달과 대량 생산, 해외 시장 창출 능력에서는 중국이 모두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역시 사후 유지 보수 등 서비스 부문과 해외 시장 창출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반적으로 앞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통신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7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고정밀 지도로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구글이 지난해 2월 또다시 반출 요청을 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 속 정부는 세 차례 결정을 연기했고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추가 서류 제출을 마친 상황입니다. 브라질 남동부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70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는 미나스제레이스주 주이스 지포라와 우바 지역에 집중돼 지금까지 200여 명이 구조됐지만 30명이 숨지고 3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대규모 산사태 등으로 주택이 무너지거나 휩쓸려가고 가옥 등 건물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구 50만 명가량인 주이스 지포라에는 이달에만 월 평균치의 2배를 넘는 584mm의 최대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기상당국이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최근 몇 년간 홍수와 가뭄,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조 원인 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0,000톤 이상 하수를 처리해 낙동강으로 배출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총인 기준을 2배 강화해 적용하고 하수처리 시설 5곳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퇴액비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 분뇨는 권장 투입량 초과분을 고체 연료나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야적 퇴비의 경우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내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비료가 농경지에 과다 살포되지 않도록 적정 비료량 산출을 확대하고 농경지나 축사가 밀집한 지역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 녹조 원인 물질 유출을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함양에 이어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밀양은 지난 21일까지 비가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바짝 메말라 거대한 연료 더미가 된 셈인데요. 어제 눈비가 내리며 불길은 잡혔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의 고비는 이제부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양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불이 크게 번질 만큼 밀양의 땅과 숲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밀양에는 단 한 차례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울 내내 건조특보가 발령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모든 대지와 숲이 바싹 말라붙어 연료 덤미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오전부터 강수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불은 이틀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만큼의 굵은 눈발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월을 앞두고 대형 산불의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라고 경고합니다. 이제부터 대형 산불의 고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 중에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연료 내 수분이 빠르게 대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쉽고 빨리 확산합니다. 눈비가 내렸지만 산 깊숙한 곳까지 수분이 충분히 스며들기엔 부족합니다. 또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며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갈 전망입니다. 잠시 숨을 돌렸을 뿐 산불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에 무인 소방 로봇을 기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소방 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 차량에 방수포와 카메라 등 화재 진압 관련 장비를 탑재해 제작됐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무인 소방 로봇 4대 가운데 2대는 수도권과 영남에 배치됐고 나머지 2대는 다음 달 경기와 충남 지역에 배치됩니다. 소방 로봇은 대형 화재 현장이나 붕괴 위험 건물, 밀폐된 현장 등에서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줄이고 인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 서울 주택 화재 사망자의 88%가 스프링클러 없는 곳에서 나온 가운데 이런 주택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동 확산 소화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화염이나 고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터져 소화 약재를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본부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불이 난 초기인 72도에 소화기가 작동해 불길 확산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방청에 주택용 자동 확산 소화기 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영덕군이 유치 재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지원자력발전소 1, 2호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북 영덕군 성리마을입니다. 지질조사를 거쳐 토지 보상도 20% 가까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고 주민투표 결과도 원전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며 지자체는 원전 유치지역 지원금 409억 원도 정부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자 정부가 새 원전을 짓기로 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영덕군은 이곳 성리를 비롯해 천지원전 건설이 예정됐었던 324만 제곱미터 땅에 다시 발전소 유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데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까지 덮치며 지역 곳곳이 폐허로 변한 상황. 무너진 지역사회를 일으키려면 원전 유치를 통한 지원금과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확실한 성장 엔진이 없다면 영덕의 미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원전 유치는 영덕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이며 여론조사 결과 주민 86%가 원전 유치에 찬성표를 던지며 재추진 동력도 마련됐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피해만 떠안았던 기억이 생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산불로 인해 갖고 너무 황폐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덕 국민들도 이제는 뭔가 들어와갖고 원전 같은 거 들어와갖고 영덕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다만 울산 등 다른 유치 후보지와의 경쟁이 남아있고 지역 내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 점은 숙제입니다. 영덕군은 한수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하루 한 번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SR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 SRT 시범 교차 운행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수서역에서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범 교차 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됩니다.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대학이 국내 최초로 구글 인증 대학교에 도전합니다. 대학 행정과 교육 전반에 구글의 AI 시스템을 이식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교육과 학사 지원 등 대학 전반에 구글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구글 포 에듀케이션을 사용하는 활성화를 위한 이유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성원들의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 첫 구글 인증대학교 선정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대학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글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의와 평가, 상담 등이 공유 기반에서 이루어지면 교수진과 학생들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대학교의 가장 큰 매력으로 주목받으며 전 연령층에 이런 어떤 구글의 AI 기술들이 확대되어서 삶에서까지 모든 것들에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그걸 우리가 배우고 그걸 학교 현장에 적용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시 또 구글 회사로 보내거나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또 도입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과 빅테크 기업의 협업은 AI 역량 강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조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전하면서 부산 지역 해양 관련 대학 입시 경쟁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인재 선발 방향과 미래교육 전략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등학교에 공유하는 설명회. 국립부경대학교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해수부도 인재 설명회에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 국가 정책과 인재 육성 계획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서 단순 채취에서 스마트한 식으로 그리고 직관적인 경영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입시에서 부경대는 정시 모집 경쟁률이 7.19대 1을 기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양공학 및 생물공학과의 경쟁률은 14.6대 1과 13.8대 1을 각각 기록해 해양 분야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해수부 이전 효과가 분명하다는 게 대학 측 판단입니다. 학교의 인지도는 물론이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해양 수도로의 어떤 그런 역할의 확장으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 정시 경쟁률도 17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이번 입시에서 부산 지역 해양 관련 대학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의 해양 관련 고등학교의 경쟁률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해기사를 양성하는 부산 해사고, 해군부사관 양성기관인 해군과학기술고도 경쟁률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런 인기는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잘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YTN 태상입니다. (2월 2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